멕시코시티의 새벽은 소리로 먼저 열린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와 자동차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도시를 깨우고 그 사이로 낯익은 멜로디가 스며든다.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골목을 돌며 울리는 신호음. 오랜 세월 그 동네 사람들의 하루를 열어온 소리다. 그리고 어디선가 퍼져오는 갓 구운 빵 냄새, 코차와 볼로, 달콤하고 따뜻한 그 향기는 동네 어기 작은 빵집에서 흘러나와 골목 전체를 감싼다. 이곳은 북아메리카 남쪽 끝자락, 세계인의 머릿속에 유독 선명하고 강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태양이 장렬하는 해변, 색색으로 물든 축제, 돌에 새겨진 오랜 이야기. 사람들이 이 이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내는 이미지들이다. 하지만 익숙한 엽서 사진과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는 훨씬 깊고 복잡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을 품은 세계가 존재한다. 바로 멕시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나라는 하나의 단일한 땅이 아니라 마치 대륙 전체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카리브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태평양의 짙고 힘찬 푸른빛이 두 개의 거대한 해안선을 따라 서로 다른 표정으로 나라를 감싸고 있다. 등뼈처럼 대지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산맥들, 잃어버린 문명의 비밀을 품은 채 습기를 머금은 울창한 정글, 그리고 태양의 리듬에 맞춰 삶이 적응해가는 메마르고 드높은 고원지대까지. 이 넓은 땅 위에는 지구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초현대적 대도시와 교회 종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지며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게 하는 고요한 식민지 시대 마을이 나란히 공존한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들이 놓은 토대 위에 세워졌다. 마야와 아즈텍, 사포텍의 메아리가 지금도 언어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속에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것은 충돌과 융합의 역사이며 에스파냐인들의 도래로 영원히 뒤바뀐 세계의 이야기다. 그렇게 탄생한 문화는 원주민의 유산과 유럽의 유산이 얽히고 설킨 풍요롭고도 때로는 모순적인 하나의 테피스트리가 되었다. 멕시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상의 조용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삶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구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멕시코의 하루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소리와 냄새가 하나씩 켜켜이 쌓이며 서서히 밝아오는 마치 느린 합창과도 같다. 대도시에서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의 소음이 첫 신호가 되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눈을 뜨고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바리오라 불리는 서민 동네와 오래된 식민지풍 주택가에서는 아침의 리듬이 훨씬 더 사적이고 다정하다. 정해진 경로를 도는 가스트럭의 독특한 멜로디는 이제 도시 전체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익숙한 소리다. 그리고 그 위로 갓 구운 빵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겹쳐진다. 콘차와 볼로, 마을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그 동네의 초석과도 같은 작은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도시라 할지라도 삶이 여전히 사람의 크기에 맞춰 흘러간다. 아침의 육아는 작지만 의미 있는 만남들로 채워진 하나의 의식이다. 걸어서 몇 걸음이면 닿는 동네 구멍가게, 티엔디타에 들러 우유와 달걀을 사는 일. 그곳의 주인은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가족의 안부를 스스럼 없이 묻는다. 그리고 동네에 살아있는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시장, 메르카도에 들르는 일. 넓게 펼쳐진 지붕 아래로 색채와 소리와 생명력이 하나의 우주를 이루며 소용돌이친다. 갓단 고수의 싱그러운 향, 잘 익은 망고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온갖 향신료가 뒤섞인 짙은 향기가 공기 중에 떠다닌다. 가판대 위에는 산더미 같은 농산물이 피라미드처럼 정교하게 쌓여있다. 정육점 주인은 오늘의 특별한 부위를 목청껏 외치고 여인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옥수수 반죽을 완벽한 또띠아로 빚어낸다. 메르카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문을 주고받고 공동체의 유대를 다시금 확인하는 사회적 중심지다. 가족은 멕시코라는 우주에서 단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며 모든 삶이 그 주위를 도는 닻이다. 이는 핵가족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넓고 촘촘하게 얽힌 깊은 연결망이다.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혹은 같은 골목 안에 모여 사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렇게 형성된 것은 강력하고도 견고한 지지체계다. 가족은 정체성과 안정감, 그리고 깊은 소속감을 선사하는 원천이다. 일요일은 신성한 날, 가족이 모이기 위해 남겨둔 특별한 시간이다. 삼촌들은 그릴 앞에서 축구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정한 눈길 아래 뛰어놀며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지휘하듯 끝없이 이어지는 음식의 향연을 만들어낸다. 시끌벅적하면서도 더없이 즐거운 소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운다.
이렇듯 가족에 대한 깊은 헌신은 상호 의존과 상호 부조라는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이 된다. 혹시 이 대목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일요일 저녁 식탁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그 풍경이 지금은 각자의 삶에 흩어져 점점 드물어진 것은 아닌지, 가까움과 독립 사이에서 무엇을 더 지켜야 할지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멕시코에서 전통은 과거의 흔적으로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를 빚어내는 살아 숨쉬는 힘이다. 이 문화는 거대한 원주민 문명과 에스파냐 유산의 깊고 변혁적인 영향이 만나 이루어낸 풍요로운 융합의 산물이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나라의 영혼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도시들의 널따란 권장, 소칼로에서 이를 가장 뚜렷하게 목격할 수 있다. 무너진 아스텍 신전의 돌을 가져다 세운 웅장한 대성당들이 이 복잡한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며 서 있다. 이러한 융합은 나라의 종교적, 문화적 축제에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난다. 죽은 자의 날, 디아 데 로스 무에르토스는 아마도 그 가장 강렬한 예일 것이다. 이 축제는 슬픔을 화려하고 생명력 넘치는 의식으로 바꾸어낸다. 가정마다 정교한 제단, 오프엔다를 세우고 마리골드 꽃과 촛불,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으로 그 곁을 장식한다. 공동묘지는 축제의 만남의 장으로 변모하여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며 조상의 무덤 곁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어짐이며 가족의 끈은 육체의 세계를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멕시코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음악은 멕시코 삶에 변함없이 흐르는 배경음이다. 트럼펫 소리가 하늘로 치솟고 목소리가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마리아치의 강렬하고 감정적인 선율은 국가적 자긍심의 상징이다. 축하와 구애 그리고 슬픔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음악이다. 그러나 음악적 풍경은 놀랍도록 다채로워서 지역마다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북부의 아코디언이 이끄는 노르테뇨 음악에서부터 치아파스의 마림바 선율이 스며든 민속 음악에 이르기까지 이 깊은 문화적 정체성은 커다란 자긍심의 원천이 된다. 혁명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무엇보다 국민이 지녀온 불굴의 회복력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것은 고대의 것이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산과의 살아있는 연결이며 놀라운 다양성 속에서도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정체성이다. 멕시코 경제는 이 나라의 방대한 문화적 다양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하나의 유기체다. 몬테레이와 같은 북부 산업 도시들에서는 강력한 제조업 부문이 자동차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이곳은 최첨단 공장과 국제적 공급망,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세계다. 한편 농업은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삶을 떠받치는 초석으로 남아있다. 비옥한 평야와 계곡이 곳곳에 펼쳐져 풍성한 수확을 안겨준다. 미초아칸의 아보카도 농장에서부터 치아파스의 커피 재배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삶은 여전히 파종과 수확이라는 대지의 오랜 리듬과 뗄려야 뗄 수 없이 얽혀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공동체를 지탱해온 순환이며 종종 고된 육체 노동과 태양과 비에 좌우되는 삶, 그리고 땅과 맺은 직접적이고도 깊은 유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나라 경제 생활의 상당 부분은 훨씬 더 작고 지역적인 규모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도시를 가든 거리 자체가 하나의 활기찬 시장이다. 아침이면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팔고 저녁이면 타코와 구운 옥수수를 파는 노점상들은 이 풍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 존재다. 작은 가족 사업체들, 동네의 정비공, 골목의 재봉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들이 지역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이 기업가 정신과 자립심은 국민성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관광업 역시 중요한 경제적 동력이며 특히 리비에라 마야와 같은 해안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산업이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대다수 멕시코인의 일상적 현실과는 종종 동떨어진 별세계처럼 존재하며 경제적 필요와 지역 문화 보존 사이에서 복잡한 긴장을 만들어낸다. 멕시코의 생활비는 지역과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멕시코 시티나 과달라하라 같은 대도시에서는 물가가 유럽이나 북미의 여러 도시와 견줄 만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인기 있는 지역의 현대식 아파트 임대료는 전문직 종사자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성장하는 중산층은 현대적인 슈퍼마켓과 국제적인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소비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작은 도시와 시골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경제 풍경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삶의 비용이 훨씬 낮다.
한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짓고 넓혀온 집을 소유하거나 도시 아파트 임대료의 일부만으로 소박한 집을 빌려 살 수 있다. 일상의 경제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장을 보고 그곳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도 훨씬 직접적이다. 코미다 코리다라 불리는 든든한 가정식 정식 한 끼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단돈 몇 달러면 먹을 수 있다. 평범한 가정에게 매달 살림을 꾸려가는 일은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와도 같다. 임금은 흔히 넉넉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소득이 불안정한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한다. 교통비는 가계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한다. 자가용에 넣을 기름값이든 대중버스와 콜렉티보라 불리는 마을버스의 일일 요금이든 마찬가지다. 전기요금과 요리에 쓰는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 역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필수 지출이다. 의료체계는 흔히 과부하 상태인 공공 시스템과 많은 이들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민간 시스템이 혼재된 형태다. 이는 임기응변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넓은 가족 연결망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이런 대목에서 자연스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가족이 서로를 촘촘히 챙기며 살아가는 모습과 각자 독립해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모습, 둘 중 어느 쪽이 더 행복에 가까울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이 물음에는 정답이 없을지도 모른다. 멕시코에서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역사를 기리는 축제이고 공동체 삶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다. 이 나라의 요리는 문화유산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매혹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 전통이 얼마나 풍요롭고 깊은지 유네스코는 이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모든 것의 근간에는 옥수수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온 신성한 작물이다. 옥수수는 거의 모든 식사에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빵, 또띠아의 근원이다. 또한 소금이나 단맛이 나는 재료로 속을 채운 뒤 옥수수 반죽을 쪄서 만드는 타말레스의 바탕이며 지역마다 각기 다른 얼굴을 지닌 수많은 요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가정의 부엌은 이 요리 문화의 진정한 영혼이다. 조리법은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지는 감각적인 지혜로서 이어져 내려온다. 반죽의 완벽한 질감, 끓고 있는 소스에서 피어오르는 복합적인 향기 같은 것들이다. 오악사카나 푸에블라 같은 지역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몰레는 요리 예술의 걸작이라 할 만하다. 고추와 견과류, 씨앗과 초콜릿까지 수십 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이 소스는 완성까지 며칠이 걸리기도 하며 사랑을 담아 가장 중요한 축하 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된다. 거리 음식 문화는 전설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축제와도 같다. 타코는 그 왕좌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형태는 끝이 없다. 천천히 익힌 돼지고기 카르니타스부터 꼬치에 구워낸 향신료, 절임 돼지고기, 타코 알 파스토레에 이르기까지 도시마다 저마다의 길거리 별미와 수십 년간 솜씨를 갈고 닦아온 지역의 장인들이 존재한다. 일요일에 푸짐한 가족 저녁 식사든 좋아하는 타코 노점에서 즐기는 늦은 밤의 야식이든 함께 나누는 식사는 이 나라 삶의 근본적인 의식이다. 그것은 잠시 멈춰서서 서로 연결되고 멕시코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자리한 전통에 다시 한번 몸을 담그는 순간이다. 자연은 멕시코인의 삶 속에서 강력하고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며 생계와 영감, 음악, 그리고 깊은 국가적 정체성의 원천이다. 이 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그 놀라운 다양성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한다. 시에라 마드레의 웅장한 산맥은 국가 정체성의 척추와도 같아서 그 봉우리와 계곡은 수많은 미기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자리한 공동체들의 삶을 빚어낸다. 이곳은 탐험을 유혹하는 풍경이며 등산과 자연과의 교감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여가의 방식이다. 북부의 사막은 결코 황량한 불모지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독특하고 풍부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동감 넘치는 생태계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치아파스와 유카탄 반도의 울창한 열대우림이 생물 다양성의 보루로 자리하며 고대 마야 유적과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야생동물의 터전이 된다. 그리고 해안이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따라 수백 마일에 걸쳐 펼쳐진 해안선이다. 많은 이들에게 바다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며 식량의 원천이자 쉼의 공간이며 영혼을 어루만지는 위안이다. 해변은 위대한 평등의 공공공간이어서 주말이면 온갖 계층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바다의 리듬을 느낀다. 이러한 지리적 다양성은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빚어온 힘이었다. 수세기 동안 공동체를 고립시켰던 산맥은 오히려 저마다 독특한 지역 전통과 언어가 자라나도록 이끌었다. 중고 고원의 비옥한 화산 토양은 이 지역을 나라의 농업 중심지로 만들었다.
멕시코에서의 삶이란 곧 자연의 힘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작물을 살찌우는 계절풍부터 지진과 화산 분출이라는 항상 존재하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이 땅을 빚어온 역동적이고 거대한 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멕시코의 현대적 삶은 전통과 현대가 역동적으로 뒤섞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멕시코시티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 매일의 출퇴근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도시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복잡한 교통망을 헤쳐나가는데 몇 시간을 쏟아붓는다. 지하철은 이 도시의 생명줄과도 같은 동맥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이 노선망은 놀라운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그 지하 세계는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이듬을 지니고 있다. 지상에서는 촘촘한 버스 노선망이 도시를 뒷받침하는데, 전용 차선을 따라 달리는 현대적인 메트로부스부터 조금 더 낡고 자유분방한 콜렉티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작은 도시로 갈수록 교통체계는 더욱 친밀한 성격을 띈다.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콜렉티보와 소형 승합차는 저렴하면서도 유연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나누는 지역생활의 전형적인 풍경이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장거리 이동에서는 멕시코가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방대하고 쾌적한 시외버스 노선망을 갖추고 있다. 이 버스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라 할 수 있어서 큰 도시들뿐 아니라 외딴 작은 마을들까지 이어주며 가족과 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신구의 공조는 오늘날 멕시코를 규정짓는 특징이다. 초고속 광섬유 인터넷이 오랜 농경 방식과 나란히 존재하는 사회, 과달라하라의 번쩍이는 사무실 빌딩에서 일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몇 세대에 걸쳐 삶의 방식이 거의 변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의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나라의 일상적 현실이다.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어가면서도 자신을 규정짓는 전통과 유대를 지켜내려 애쓰는 나라의 모습이다. 멕시코의 젊은 세대에게 삶이란 전통이 지닌 강력한 인력과 세계화된 세상이 열어주는 방대한 기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교육은 사회적 상승을 위한 핵심 통로로 여겨지며, 많은 가정이 자녀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한다. 이 나라에는 뛰어난 공립 및 사립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적, 문화적 삶이 활발하게 오가는 중심지로서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와 예술가, 지도자를 길러낸다. 대학을 졸업한 뒤 많은 젊은이들은 더 많은 기회가 집중된 대도시로 향한다. 시골과 소도시에서 도시 중심지로 이동하는 이 흐름은 현대판 통과 의례와도 같아서 경제적 독립과 새로운 경험을 향한 열망을 상징한다. 이 세대의 삶은 복잡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디지털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지구촌 문화에 익숙하며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야심차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가족과 고향에 깊은 애정으로 묶여 있다. 주말이면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 행사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일이 흔하다. 가족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여전히 높지만 그 형태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이른 결혼과 부모와 함께 사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흔하긴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커리어에 집중하며 더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멕시코 사회가 마주한 큰 과제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몇몇 대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 전역 어디에서든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것은 다음 세대가 자신을 빚어낸 깊은 문화적 뿌리와 연결된 채로도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성공을 쫓는 삶과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가족 곁에 머무르는 삶, 그 갈림길에서 자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했을지. 정답이 없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될 것이다. 멕시코의 낮과 밤이 흘러가는 리듬은 아름다운 대조의 연속이다. 낮 시간은 노동과 상업, 그리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일들을 위해 존재한다. 거리는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시장은 생기로 넘실대고 공공광장은 일터로, 학교로 발걸음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태양은 하루의 속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존재감을 지니며, 특히 더운 지역에서는 한낮의 휴식이 오랜 세월 검증된 지혜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해가 저물면 뚜렷한 변화가 찾아온다. 한낮의 열기가 가라앉으며 전혀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피어난다. 삶의 초점은 바깥 세상으로,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여가로 옮겨간다. 소칼로나 하르딘이라 불리는 중앙광장은 그저 지나쳐가는 통로에서 목적지 그 자체로 탈바꿈한다. 그곳은 도시 전체의 거실이 된다.
가족들은 저녁 산책을 나서고 친구들은 벤치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젊은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거닌다. 공기 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종종 야외 음악당에서 흘러나오는 생음악이 그 위를 수놓는다. 이 저녁 시간은 오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 존재한다. 동네 카페에 모여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길거리 타코 노점에서 늦은 밤 요기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것은 집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혼자만의 저녁을 보내는 문화가 아니다.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적 삶의 문화이며 하루의 끝은 다시 모여 서로를 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쁨을 만끽하라는 초대와도 같다. 밤은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따스한 가로등 불빛 아래 도시 전체가 함께 숨을 고르며 나누는 조용한 사회적 웅성거림의 시간이다. 이토록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나라의 삶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산업이 발달한 북부와 상대적으로 농촌 색채가 짙은 남부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상당히 크며 이는 기회와 교육,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거대 도시에서는 엄청난 인구가 사회 기반 시설에 막대한 부담을 지운다. 교통 정체는 수백만 명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며 대기 오염은 끊이지 않는 환경적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임금이 좋은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혹은 미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흔히 가족을 갈라놓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조차 나름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물 부족 문제는 나라 곳곳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관광지의 빠른 개발은 경제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취약한 생태계와 지역 문화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보와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토록 풍요롭고 오래된 유산을 지닌 나라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그 혜택을 어떻게 더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좌절과 회복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굳건한 결의를 뒤섞어 안고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일까? 사람들을 이 땅에 붙들어두는 그 힘은 대체 무엇일까? 그 답은 거대한 경제지표 속이 아니라 일상 속의 소박하고도 근본적인 진실들 속에 담겨 있다.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 때문에 지지와 정체성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건네는 시족에게 속해 있다는 흔들림 없는 소속감 때문에 이곳에 머무른다. 사람들은 공동체 때문에 이곳에 머무른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이웃이 서로를 챙기며 상부상조의 정신이 일상 그 자체인 곳에 속해 있다는 감각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곳의 문화 때문에 풍미와 색채와 음악과 끝없는 온기로 가득한 삶의 방식 때문에 머무른다. 종종 익명적이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멕시코는 깊고도 강렬한 소속감을 선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라티에라에 대한, 바로 그 땅 자체에 대한 깊은 정서적 유대 때문에 이곳에 남는다. 이 유대는 음식과 음악,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의 공유된 역사 속에 촘촘히 엮여 있다. 그것은 고대 피라미드만큼이나 깊이 뻗어내린 뿌리의 감각이며 커다랗고도 조용한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정체성의 감각이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고향이라는 감각이다. 멕시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생하고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여정 속에 있다.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도시, 깊은 가족애와 개인의 야망, 놀라운 자연 풍경과 소박한 일상이 하나로 뒤섞이는 곳이다. 세상이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며 동시에 훨씬 더 끈끈하게 하나로 이어진 나라다. 이곳에서 삶은 단순함이 아니라 깊이로, 관계의 풍요로움과 정신의 회복력으로 가늠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공동체와 문화, 그리고 고요하고 깊으며 변함없는 고향의 리듬 위에 세워진 삶에는 여전히 굳건하고 영원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마다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대답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야말로 각자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